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친모의 폭행 이후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경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친부 역시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인가? 양자의 차이는 결국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반드시 죽이려고 했다라는 확정적 의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볼 겁니다. 아마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도구로, 그것도 여러 차례 때렸다면 과연 사망 위험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피해자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8개월 아기는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고, 또 머리 부위 손상은 특히 아기들에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행의 부위, 도구, 반복성, 이런 부분들은 아동학대 살해 여부를 가르는, 즉 고의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는데도 기가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를 거부하고 기가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단순히 치료를 늦게 했다는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 상태가 위험했다는 걸 그 당시 알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기회를 막았는지, 그 결과 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거죠. 이 점은 친모의 아동학대 살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친부의 방임 혐의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직접 때리지 않은 친부도 처벌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봅니다. 따라서 친부가 학대 사실을 알았는지, 아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또 나아가서 이제 입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데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아동학대 사건에서 나는 직접 안 때렸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홈캠, 즉 가정용 CCTV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씻기다가 넘어뜨렸다라고 했다가 이후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리모컨으로 때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진술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폭행이 반복됐는지, 방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부모가 아이 상태를 보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고의와 방임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도구로 반복해서 때린 행위가 과연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의 입원 권유를 거부한 것이 치료 방임이자 사망 위험의 방치로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 직접 때리지 않은 보호자도 알고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법은 단순히 누가 때렸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지, 또 누가 위험을 알고도 외면했는지, 누가 치료 기회를 막았는지 하는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사건도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와 방임 책임까지도 함께 문제되어질 수 있고 검토되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